1886년에 나온 아주 이상하고 또 매력적인 책이 한 권 있어요. 지금은 거의 잊혔는데요. 이 책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하학으로 혁명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고 방정식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이하면서도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이 아이디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도발적인 생각인데요. 만약 사회의 온갖 복잡한 문제들을 수학이라는 차갑고 냉정한 논리로 풀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완벽한 정부를 설계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방정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신만만한 이 주장은 수학의 낭만이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책은 논쟁 과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을 제안하는데요. 말하자면 정치나 사회 문제를 과학 법칙으로 분석하자는 겁니다. 이 모든 이론들은 거텀 칼리지의 여교수라는 가상의 인물이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충명한 여교수의 목소리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만나보시죠. 재치 넘치고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또 무섭도록 똑똑한 거텀 칼리지의 여교수입니다. 입은 돌려 말하는 법이 없어요. 시작부터 19세기 남성 중심의 학계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아주 신랄하죠. 이건 뭐 거의 예술의 경지에 오른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교육을 반대하던 논리가 뭐였냐면 여자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비꼬아서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녀가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건 단순히 수학 이론을 펼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건 일종의 지적인 반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당시 억압받던 여성지성이 얼마나 뛰어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천재성은 그녀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 바로 기하학 도형으로 정치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서 폭발합니다. 우선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원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단순한 정부 형태, 즉 절대 군주제를 상징합니다. 왕이 중심에 있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거리에서 왕과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이 모델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라가 커져서 원의 크기가 커지면 중심에 있는 통치자는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고립된다는 거예요. 결국 더 독재적으로 변하고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그녀는 당시의 러시아 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 도형은 포물선입니다. 이건 중심점이 없는 도형이죠. 바로 이 포물선이 군주를 몰아낸 국가, 즉 공화국을 상징합니다. 혁명으로 통치 중심이 무한대로 날아가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녀는 공화국을 예측 불가능한 혜성에 비유했어요. 반짝 나타나서 화려하긴 한데 혼란스럽고 결국엔 약하다는 거죠. 이때 그녀가 예시로 든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제시하는 완벽한 정치 형태는 바로 타원입니다. 타원은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즉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당시 대영제국 같은 안정적인 입헌군주제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비교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타원이 행성 궤도처럼 안정적인 이유는 두 개의 초점이 서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 초점이 바로 상원과 하원, 즉 의회를 뜻하고요. 이 두 기관이 왕좌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이건 그녀의 핵심 경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타원의 초점 중 하나, 예를 들어 상원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이던 타원은 균형을 잃고 찌그러져서 중심 없는 포물선, 즉 혼란스러운 공화국으로 추락하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부의 모양을 넘어서 사회를 움직이는 힘 자체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회 물리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녀에게 여론은 그냥 막연한 분위기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정치 세력들이 당기는 힘들이 만들어내는 계산 가능한 합력이라는 거죠. 마치 물리법칙처럼요. 심지어 이런 그림까지 제시합니다. 보수 세력의 힘과 진보 세력의 힘을 각각 벡터로 표시해서 힘의 평행사변형 원리에 따라 여론이라는 합력의 정확한 방향과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녀는 이런 수학적 비율을 사회 모든 현상에 다 적용합니다. 뇌파에서부터 사회적 단결력, 변화에 저항하는 관성까지 과학 법칙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거대한 통합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시스템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정말 진지한 과학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풍자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일까요?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면서 여교수는 자신의 이론이 단순한 의견이나 허구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이건 자연의 법칙 그 자체만큼이나 명백한 진실이라는 거였죠. 뭐 그녀의 주장이 진심이었든 아니면 날카로운 풍자였든 간에 이건 분명합니다. 인간 사회라는 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에 수학이라는 아주 깨끗하고 명쾌한 논리를 적용해보려 했던 굉장히 매혹적인 시도였다는 거죠. 물론 이걸 그냥 100년도 더 된 기이한 책 정도로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알고리즘이랑 빅데이터 모델을 써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잖아요. 인간의 행동을 끊임없이 수치화하고 예측하려는 바로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여교수의 논쟁 수학은 단지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건 아니었을까요?